코로나19로 한 달 늦어진 불기 2564년 윤4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코로나19는 우리 모두가 생명 공동체임을 자각하게 한 선지식이라며 동체 대비의 원력을 강조했습니다. 천태종과 진각종 등 각 종단 대표들은 부처님 자비로 위기를 이겨내고 이웃에 대한 공감과 연대의 마음으로 희망을 만들어 나가자고 호소했습니다.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라마가 밀교의식의 관정을 온라인으로 선보이며 일체 중생의 행복을 위해 공성을 사유하고 보리심을 일으켜 실천하라고 설했습니다. 그동안 양주 석굴암에 보존돼 있던 서울 봉은사의 옛 일주문이 34년 만에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봉은사 일주문은 경내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로 문화재적 가치가 높아 천년고찰 봉은사의 위상을 한층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평생을 유무형 불교전통문화의 계승과 선양에 힘쓴 홍윤식 동국대학교 명예교수가 지난 28일 향년 87세로 별세했습니다. 불교계를 대표하는 최대 신도조직 조계종 중앙신도회 이기흥 회장이 오는 9월 행복바람이 문화대 축전 행사를 끝으로 8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차기 회장은 다음 달 새로 선출될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0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오늘은 불기 2564년 윤 4월 부처님 오신 날인데요. 코로나19로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이 사상 처음으로 윤달 4월 초파일인 오늘로 미뤄졌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코로나19는 우리 모두가 생명 공동체임을 자각하게 한 선지식이라며 동체 대비의 원력으로 매일을 부처님 오신 날로 만들자고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홍진호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나자 선제적 산문 폐쇄와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 연기에 이어 40년 만에 연등회를 전격 취소한 한국불교. 한국불교 종단협의 회장인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봉축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일상은 멈추고 모든 것이 변화되고 있다며 이를 우리 삶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자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는 인류가 인드라망 속 생명 공동체임을 일깨워준 선지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의 창궐이 당연한 모든 것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선지식을 통해 우리 모두는 인드라망 세계 속에 묶인 생명 공동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원행 스님은 코로나19 이후 한국불교가 보여준 호국 안민은 동체 대비의 원력에서 비롯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자비나눔으로 국토를 장엄해 일상을 부처님 오신 날로 갖고 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모두가 한국불교 유전자에 각인된 호국 안민의 정신과 동체 대비의 원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부처님 오신 날이고 언제나 자비로운 마음이 꼽히는 세상을 가꾸고 있습니다. 끝으로 원행 스님은 이제 다시 내일을 준비해야 할 때라고 밝히면서 현대사회에서 한국불교가 세상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하며 인재양성의 뜻을 다시 한번 세웠습니다. 과거에 빛나는 유산보다도 현대사회에서 불교가 세상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새롭게 정립해야 합니다. 부처님 법을 시대에 맞춰 회양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이를 실천할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 불사에 함께 힘써야 합니다. 윤 4월 부처님 오신 날 원행 스님의 봉축사는 국난 극복의 의지를 다지며 한국 불교에 나아갈 방향을 밝히고 있습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사상 처음으로 맞은 윤달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에 천태종과 진각종 등 각 종단 대표들은 부처님 자비로 위기를 이겨내고
이웃에 대한 공감과 연대의 마음으로 희망을 만들어 나가자고 호소했습니다. 정경윤 기자입니다. 불교계 주요 종단의 지도자들은 불기 2564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봉축의 기쁨보다는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천태종 총무원장 문덕스님은 코로나19의 고통이 있는 곳에 부처님의 자비가 전해지도록 지혜의 등을 밝히자고 호소했습니다. 문덕스님은 고통을 소멸하고 일체 중생의 복락과 해탈을 위해 참회하고 기도하자고 당부했습니다. 마음이 밝으면 병고가 사라지고 일신이 청정하면 불국토가 성취되니 우리 모두 일불성의 마음 밝혀 시방세계의 무명을 걷어내야 하겠습니다. 진각종 통리원장 회성정사는 우리의 코로나19 선제 대응을 높이 평가하고 연대와 공조의 가치를 되새겼습니다. 회성정사는 곧 다시 맞이할 일상의 행복을 위해 평상심을 회복하자고 호소했습니다. 민주적 가치, 자율적 방역, 사회적 배려, 참여적 협력을 기반으로 한 우리들의 노력이 세계 질서의 거대한 변화를 이끄는 진함이 되고 있습니다. 연대하고 공조하는 길만이 절대적 성취라는 깨달음도 일깨웠습니다.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스님은 부처님의 깨달음의 길은 번뇌의 불길을 끄고 고통의 물길을 건너게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도 부처님같이 스스로 번뇌의 불길을 끄고 고통의 물길을 건너서 무명의 바람을 뛰어넘어야 하겠습니다.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스님은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동고동락하기 위해서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우리 모두는 영기적 존재입니다. 당신이 없으면 내가 없고 내가 없으면 당신도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모두는 한 배에 탄 존재입니다. 총지종 통리원장 인선정사는 생활 속 거리두기를 서로에 대한 관심과 공감의 연대로 전환시켜 나가자고 호소했습니다. 사회적 생활 속 거리두기라는 물리적 거리는 서로에 대한 관심과 공감의 연대로 거리를 마음의 관계로 전환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관계는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살피고 고통을 덜어주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라마가 밀교의식인 관정을 온라인으로 선보이며 일체 중생의 행복을 위해 공성을 사유하고 보리심을 일으켜 실천하라고 설했습니다. 달라이라마는 어제 티베트 망명정부가 있는 인도 다람살라에서 영어와 한국어 등 13개 언어 동시 통역으로 관세음보살 관정 예비의식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달라이라마는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음을 우선 자각해야 한다며 중생들을 위해 부처를 이루게 하소서라는 개송을 낭독했습니다.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달라이라마의 관세음보살 관정의식은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의 라이브 채널과 달라이라마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생중계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8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의 오찬 회동에서 청와대 경내에 있는 석조 열애자상을 찾아 합장 3배의 예를 올렸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찬을 마친 뒤 불상을 찾아 3배의 예를 올렸으며 불자 국회의원들의 모임 정각회 명예회장인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과 김 원내대표 것을 같이 준비했다며 시주함에 봉투를 넣자 문 대통령이 복 받으시겠다고 덕담을 하기도 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청와대 불상이 청와대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으며 광화문과도 일직선상에 위치해 있다고 일행에게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천주교 신자지만 매일 경내를 산책하면서 불상을 찾아 기도를 올리고 있으며 주말에는 김정숙 여사와 함께 불상을 찾아 시주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양주 석굴암에 보존돼 있던 서울 봉은사의 옛 일주문이 34년 만에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1880년대 조성된 것으로 알려진 봉은사 일주문은
경내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로 문화재적 가치가 높아서 천년고찰 봉은사의 위상을 한층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권송희 기자입니다. 하늘을 떠받치는 듯한 웅장함과 절제미가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게 합니다. 불기 2564년 부처님 오신 날을 하루 앞두고 강남 봉은사의 얼굴이자 도량의 관문인 일주문이 다시 태어났습니다. 일주문은 사면 모두 지붕이 있는 우진각 구조로 한 장 한 장 쌓인 기와에는 불사에 동참한 신도들의 간절한 발언이 담겼습니다. 특히 처음 일주문 건립 당시의 기둥과 공포 등 건축물의 주요 구조들이 그대로 유지된 모습입니다. 1880년대 조성된 것으로 알려진 봉은사 옛 일주문은 10여 년간 사찰 입구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불사 과정에서 양평 산하사를 거쳐 양주 석굴암으로 옮겨졌고 34년 만에 다시 본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일주문이 제자리에 돌아온 것은 단순히 성보가 돌아온 것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자리에서 굳건히 지키며 과거를 잊지 않은 여러분을 환영하고 격려하며 힘을 북돋아 줄 것입니다. 일주문이 제자리를 찾은 데는 종단과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의 원력에 석굴암 주지 도일 스님과 산하사를 말사로 둔 남양주 봉선사의 지원이 뒷받침됐습니다. 오보공산 석굴암 주지이신 도일 스님이 아니었으면 지금 이 자리에 있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일주문을 통해서 포교와 그리고 또 불사에 더욱 매진할 것입니다. 모든 문화재는 그 자리에 있을 때 빛이 난다는 환지 본처, 본지, 풍광이란 취지에 따라 스님들이 처음 논의를 시작한 2015년 이후 5년 만에 이뤄낸 성과입니다. 마음 내기까지는 또 어려움도 많았고 그래도 환지 본처를 한다는 그런 말씀에 적극 이렇게 동참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조계종이 더 발전해서 세계인들이 이 봉은사를 오게 되면은 문화재 가치를 보고 그들이 더욱 한이심을 내릴 걸 생각하니 감회가 새롭고 기쁘고. 34년 만에 제자리를 찾은 봉은사 일주문은 경내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로 문화재적 가치가 높아 천년고찰 봉은사의 품격과 위상을 한층 더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 봉은사에서 BBS 뉴스 권송입니다. 평생을 유무형 불교 전통 문화의 계승과 선양에 힘쓴 홍윤식 동국대학교 명예교수가 지난 28일 향년 87세로 별세했습니다. 1934년 경남 산청에서 태어난 고인은 1960년대 범패를 발굴해 무형문화재 등재에 기반을 닦았고 영산제와 수륙제 등 불교 의례 또한 무형문화재의 한 영역으로 확장시켰습니다. 아울러 불상불화 등을 단순한 문화재가 아니라 예경의 대상인 성보로 전환시키는 데 앞장섰고 불교계 최고 권위의 불교미술 공모전을 제안해 추진하는 등 불교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으로 지난해 조계종 불자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빈소는 동국대 일산병원 장례식장 VIP실에 마련된 가운데 발인은 내일 오전 6시, 장지는 서울 추모공원입니다. 동국대 경주 캠퍼스는 해군 복무 중 불의의 사고로 숨진 고 최종근 하사의 순직 1주기 추모제를 지난 교내 정각원에서 봉행했습니다. 고 최종근 하사는 2016년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 경영학부에 입학해 해군 복무 중 지난해 5월 24일 청해부대 최영함 입항 행사 도중 호줄이 끊어지는 사고로 순직했습니다. 추모제가 끝난 뒤 유가족들은 동국대 경주 캠퍼스가 최종근 하사를 기리기 위해 조성한 교내 종근 라운지와 추모 나무를 둘러봤습니다. 올해는 조선시대 최고의 선승이자 임진왜란 당시 승병을 이끌었던 서산대사의 탄신 50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서산대사의 나라사랑 정신을 조명하는 유물들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려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불교 중앙박물관에서 진행 중인 위대한 호국, 호법의 자취 전시회 현장을 류기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황금빛 바탕에 연화, 금어 등 불가에 전해져 오는 8가지 문양, 8길상문이 새겨진 서산대사의 금란가사. 임진왜란 당시 의순군을 이끌고 외적의 침입에 맞선 서산대사를 치하하기 위해 조선의 임금 선조가 하사한 것입니다. 금란가사는 조계종 제22교구본사 해남 대흥사에서 보관했던 유물로 서울에서는 처음 공개되는 것입니다. 황금실로 만들어진 서산대사의 금란가사는 불교를 억압했던 조선시대에 국난 극복에 앞장섰던 한국 불교의 나라사랑 정신이 담겨있는 대표적 유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처음으로 서산대사가 착용하셨던 금란가사를 포함해서 중요 유물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서산대사 500주년 탄생을 기념해서 그래도 가사하면 스님이 정말 스님하고 가장 가까운 유물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일도 대선사 선교도총서 부종수교 보제 등계자. 선조가 서산대사의 공적을 치하하기 위해 내린 교지에 적힌 칭호입니다. 당시 서산대사는 조선시대 최고의 선승 가운데 한 명이자 전쟁에 참가해 백성을 구한 민족의 영웅으로 존경받았습니다. 선조는 스님에게 지금의 장관급인 정이품 품계를 하사해 서산대사의 당시 위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서산대사가 그 당시에 굉장히 불교계가 탄압받던 그런 시절의 그 스님이셨잖아요. 그런데도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의승군을 모아서 선조대왕에서 직접 하사하신 유물들,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직책도 굉장히 높으셨던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뭐 교지라든가. 서산대사 탄신 500주년을 맞아 불교중앙박물관과 조계종 제22교구본사 해남 대흥사, 조선불교연구원이 마련한 이번 전시회에서는 서산대사와 표충사 관련 유물 5건 6점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서산대사가 중국 송나라 때 선승들의 법문을 정리한 서산대사 행초 정선 사가록, 불교 전통의식 악기인 범라와 범라피 등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서산대사의 나라사랑 정신을 엿볼 수 있는 탄신 500주년 기념전 위대한 호국, 호법의 자취는 다음 달 3일까지 불교중앙박물관 전시실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문자로 그린 그림, 그림을 담은 글자를 판화 작품으로 감상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원주 치악산 명주사 고판화박물관은 개관 17주년을 맞아 오늘부터 7월 31일까지 판화로 보는 동아시아 문자도의 세계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명주사 고판화박물관이 한국과 중국, 일본, 베트남에서 수집한 6천여 점 가운데 70여 점의 문자도 목판화와 판목 등이 선보였습니다. 특히 조선 후기 신흥사에서 만든 효제도와 수복 문자도 목판 원판을 비롯해 베트남의 화조 문자도 판목 원판이 처음으로 공개됐고, 전시 기간 중 매주 주말에는 문자도 템플스테이도 진행됩니다. 불교계를 대표하는 최대 신도 조직 조계종 중앙신도회 이기흥 회장이 오는 9월 행복바람이 문화대축전 행사를 끝으로 8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합니다. 중앙신도회를 이끌 차기 회장은 다음 달 새로 선출될 전망입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8년간 조계종 중앙신도회를 이끌었던 이기흥 회장의 임기가 오는 9월 30일이면 끝납니다. 25, 26대 회장을 지낸 이 회장은 3선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는 중앙신도회 정관에 따라 회장직에서 자동으로 물러나게 됩니다. 이 회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오는 9월로 연기된 행복바람이 문화대축전 행사를 끝으로 회장으로서의 공식 활동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태민안과 또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서로 이렇게 협력하는 그런 좀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금강경 독성을 9월에 할 겁니다. 이에 따라 전국 최대 신도 조직인 중앙신도회를 이끌어갈 차기 회장이 누가 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비교적 조용한 분위기인 가운데 유력한 회장 후보군으로 적게는 3명 정도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중앙신도회는 다음 달 25일 대의원 총회를 열어 27대 회장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이제 절차에 따라서 모든 준비를 차질 없이 하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장과 IOC 위원을 맡고 있는 이 회장은 신도 회장을 그만두면
도쿄올림픽 개최에 관한 업무 등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회장은 중앙신도회장을 맡으면서 전국의 신도 역량 강화와 조직화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 회장 체제의 중앙신도회가 처음으로 선보인 나눔과 문화의 축제 한마당, 행복바람이 문화 대축전 행사는 이 시대의 나눔과 보시 문화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며 교계 안팎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 불자님들은 좀 더 마음을 내서 등도 하나씩 더 달고 또 그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결집하고 역량을 모아서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이겨나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내외 나눔 불사 등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펼쳐온 핵심 사업들을 더욱 활성화하고 탈종교화 등 안팎의 여러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책임을 누가 이어받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제주 설림사가 청정 법신 세계의 비로자나 부처님을 봉안하며 여법한 수행 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 제주 설림사는 경내 비로자납을 점암식을 봉행했고 증명법사로 나선 설림사 주지 진학스님은 부처님을 모시게 된 연기문을 설했습니다. 스님과 풍수지관들이 이 자리가 부처님의 자리라고 점지한 자리가 있으니 바로 이 자리에다 이제 비로자나 부처님을 봉안하고 실보의 모탑을 쌓아야 한다. 이번에 점안한 비로자납을 복장에는 미얀마에서 이윤해온 부처님 진신사리가 봉안됐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인 올해 불교계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5월 영령을 추모하고 있는데요. 전통 사경의 맥을 잇고 있는 정향자 작가가 5.18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대형 작품을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종범 기자가 정향자 작가를 만나봤습니다. 10여 년간 전통 사경의 한길을 걷고 있는 정향자 작가. 정 작가는 4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그 참혹했던 장면들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5살 막내 아들을 얻고 금남로 소학과에 들렀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계엄군의 무참한 진압에 피 흘리며 쓰러져가는 젊은이들을 목격하고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때의 기억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마음의 빚으로 남았고 사경작가로 활동하면서 5월 영령들을 기리는 작품 제작에 나섰습니다. 그런 5.18의 참상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게 마음이 너무 아프고 이제 나중에 생각하니까 그분들은 천명을 다 하지 못하고 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천도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세월이 지나도 그 잊혀지지 않고 계속 마음에 있는 거예요. 2년여에 걸친 작업 끝에 완성된 초대형 감지금리 장엄경. 가로와 세로 2m에 달하는 대형 감지에는 5.18 당시 숨진 희생자 700여 명의 이름이 빼곡히 새겨졌습니다. 5월 영령들의 극락 왕생을 기원하는 의미로 이름 주변에는 변상도를 그려 넣었습니다. 금사경은 감지금리 사경은 수백 년 천년을 가도 변하지 않고 이 최고의 예술 작품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그분들의 이름을 써서 길이 보존하고 또 우리 후손들한테도 그걸 물려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작품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예가로 활동하던 작가는 지난 2006년 국가무형문화재 사경장인 김경호 선생의 권유로 전통 사경에 입문했습니다. 전통 감지금리 사경을 주제로 박사 학위를 받았고 지난 2017년에는 난원 사경연구원을 개설해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통 사경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알리고 전통 사경 문화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 작품을 표구를 해서 그 시민들이 많이 접하고 항상 그 민주화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하신 분들한테 기도하고 천도하고 복을 빌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남은 자들의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BBS 뉴스 김종보입니다.
한국불교는 올해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을 코로나19라는 국난 극복에 동참하고자 한 달 뒤로 연기했습니다. 마침 올해는 윤달이 있는 해로 오늘은 윤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이기도 한데요. 코로나 이후의 세계는 지금과는 확연히 다른 세상이 될 거라고 많은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코로나19 방역과 극복에 최선을 다하면서 무한 경쟁 속 물질 문명의 폐해를 되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5월 30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